게으르지만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세 가지를 한번 찾아서 일반인들이 좀 쉽게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약간 말에 어폐가 있는데 그렇죠? 상상이 안 되는데 네. 쉽고 편하게 투자하고 게으르지만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죠. 있으면 이건 정말 대박이죠. 그죠. 제가 상대적으로 쉽고 편하지만 효과 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오.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워렌 버핏으로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 셋째 자산 배분 투자하는 방법. 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좀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까 네. 제 얘기 들으시고 나는 좀 이게 좋은 것 같아 라는 방법 하나 선택하셔서 투자를 시작하시면서 천천히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따르는 방법인데요. 워렌 버핏은 투자 통해서 세계 최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분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존 리 같은 분들이 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주식을 선택해서 계속 보유하라. 네. 주식 투자는 기업과 동업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뭔가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가지고 있으라는 건데 네. 그렇게 하면 수익이 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들이 되게 많죠.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오랫동안 삼성전자 주식 계속 조금씩 사모았더니 엄청 부자 됐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한테 되게 들어봤죠. 익숙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요약을 하면 우량한 주식을 잘 선택해서 장기 투자하는 건데 저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염두에 두고 연애하는 마음으로 투자하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워렌 버핏식 투자 방법은 우량한 주식을 잘 선택해서 장기 투자해라. 그렇죠. 네. 이게 그 방법인데 비유가 참 신선하네요. 그죠? 결혼을 네. 앞두고 연애하는 마음으로 투자해라. 이게 신중하게 잘 선택해라라는 건 알겠는데 아니 왜 연애까지예요? 결혼은 왜 아니에요?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 결혼은 제가 하면 안 돼.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좀 가벼운 사귐이나 만남은 큰 고민 없이 할 수 있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다, 결혼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되게 신중해야 되잖아요. 평생 살지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는 선배가 좋대요. 그다음에 싼 것 같아서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해서 이러다가 그걸 주식을 사서 실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그런 케이스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 그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좀 될까요? 후보를 잘 좀 선정을 해보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는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그러면 제일 좋은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쉽게 회사. 생각해서 한 1등부터 10등까지의 그죠. 기업. 그렇죠. 그런 좋은 회사들 중에서 회사죠. 그런 회사들 중에서 내가 좀 관심 가는 회사,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 그리고 야 이건 내가 되게 좋아하는 분야의 일이야, 회사야,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한번 찾아보면 되는데 1등부터 10등까지라고 하면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삼성전자 그쵸, 떠오르고 삼성전자. LG 화학 이런 그쵸? 것도 떠오르고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떠오르고 요즘에 떠오르는 건 뭐 카카오, 네이버 네, 그죠. 이런 것들도 네, 떠오르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등, 10등까지 보면 대충 우리가 다 아는 회사들이야. 그래서 이 회사들을 한 10년 전에 삼성전자, 네이버나 카카오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 어떨까요? 야, 많이 웃고 진짜 있겠네요. 행복하겠죠.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많이 찾지 말고 상장된 주식 중에서 예. 시가총액 1등, 10등까지 중에서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주식을 하나 골라보는 거죠. 사람마다 좀 기준은 다르고 선호가 다를 테니까 어떤 사람은 야 인터넷이 제일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1등이야 그런 사람도 있고 앞으로는 바이오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제일 관심이 가는 종목 하나 선택하고 그다음에 하나만 선택하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기업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분산 그중에서 투자라는 말 많이 하니까. 몇 가지만 좀 분산을 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중에서 반도체 업종 하나, 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중에서 하나, 그다음에 다음하고 카카오 중에서 카카오하고 네이버 중에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좀 선정을 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죠. 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인 기업을 언급하는 거는 뭔가 홍보의 목적은 아니고 전혀 그런 게 네, 아니에요. 1위부터 10위까지의 이런 예시를 들어주시는 건데 이게 참 뭔가 고민스럽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너무 불안해. 산 후도 불안하더라고요. 매일매일 주식 그렇죠. 그 시황을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10년 전에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 뭐 다음 카카오 이런 회사 망할 것 같다는 생각한 적은 없잖아요. 그런 회사들 투자를 하면서 천천히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회사는 10년 뒤에도 망하지 않을 것 같아라는 회사를 선택해서 그런 게 정말 망하지 않을까 좀 공부가 필요하고 주변 사람도 좀 물어보고 이런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장기적으로 갈 것 같아라고 하면 처음에는 좀 고민을 하지만 왜 고를 때 이 연애 상대방 고를 때 좀 고민하는 것처럼 그렇죠. 선택을 했으면 이제 믿고 가는 거죠. 아, 근데 왜 결혼이 아니냐? 데이트 여러 번 해보고 네, 이 그죠. 남자다 싶으면은 계속 믿고 가는 거죠. 믿고 가는 건데 근데 왜 결혼은 아닌 거예요? 근데 완전히 세상이 바뀔 때가 있어요. 이제 뭐 화학 정료의 시대는 그죠. 지나간 것 같아. 인터넷의 시대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완전 변하는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가 되면 사실 버릴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물론 이혼이라는 것도 있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결혼 생활은 쭉 끝까지 그죠, 간다. 그죠. 간다고 라고 생각하는 생각하니까 거니까. 그래서 비유를 그렇게 해주셨군요. 네. 딱 느낌이 오네요. 예전에는 오일 관련된 산업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다. 그쵸, 이 뭐 그런 시기는 생각들 하죠. 평생 갈 네.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내 생각도 바꿔야 되는 시기가 온다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네. 주도하는 어떤 업종이나 산업이 바뀌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럴 때 교체를 하면 되니까 장기적으로 가되 안정적으로 가면서 장기 연애. 그죠. 이게 아니다 싶을 때 그때 이제 바꾸는 거니까 이런 방법들은 상대적으로 괜찮아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지수에 투자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방법이 이제 아까 금방 말씀드린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주식시장 전체 투자하는 것 같은 효과를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건데 그걸 존 보글이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분 외에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금방 얘기했던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자기 상속 재산의 90%는 S&P 500 지수에 투자해라 뭐 이런 말도 남겼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개인들 가능한 개인들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합니다. 저희가 코스피 1200, S&P 500 이런 말은 뉴스에서 너무 많이 들어요. 네네. 예, 정말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다. 인덱스 펀드가 근데 그럼 전체적인 시장 지수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인 그렇죠.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똘똘한 회사 주식 200개면 코스피 200. 그다음에 미국에서 제일 똘똘한 주식 500개 하면 S&P 500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 똘똘한 놈을 이제 모아놓은 거죠. 전체는 다가 아니지만, 근데 네네. 그 지수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다 그 시장을 다 대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우등생반을 따로 모아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등생반에 투자를 한다라는 네.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장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세 가지 장점. 첫 번째는 자동적으로 이제 이런 우량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네. 두 번째는 비용이 싸요. 수수료가 싸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결과 다른 액티브 펀드들에 대비해서 수익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게 이제 우량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200개, 500개 이런 식으로. 우등생반에. 근데 이게 매년 평가를 해서 성적이 좀 떨어진 애들은 잘라내듯이 우등생반에서 네. 어떤 좋은 회사가 코스피 200 지수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건 유동적인 거군요. 그죠. 그 해마다 평가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들어간다 만다 작년 12월 달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네. 들어가면 그만큼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자산 운용사들이 그 회사에 이 회사 괜찮은 거야라도 투자를 시작하니까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놈들을 계속 올리고 좀 성적이 나빠진 애들을 탈락시키고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량한 회사들로 구성을 하는 게 이런 인덱스 펀드의 장점이죠. 그럼 우량 주식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 돈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 나 돈 많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비용은 어때요? 수수료가 싸죠. 그래서 펀드 비용이라고 하면 펀드 매니저가 좋은 주식을 찾아서 네. 그걸 잘 사고 판 것에 대한 수고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잘 사고 파지도 않고 그리고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니까 펀드 매니저한테 수고비를 좀 적게 줘도 되죠. 시장을 그대로 복제해서 사면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비용이 이제 싼데
월락이 존 보글이라는 분이 이걸 만들기 전에 미국에서 펀드 수수료가 2%에서 한 5% 정도 이렇게 되던 펀드 수수료를 0.5% 이하로 낮춰버린 거니까 혁명적이라고 막 얘기되던 그런 펀드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런 거죠. 내가 자산을 투자해서 수익이 났다. 그럼 수수료를 빼고 그다음 또 계속 투자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수료가 낮으면 그만큼 수익률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니까. 투자할 수 있는 돈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똑같은 수익을 얻는다라고 하면 비용 차이에서 수익률이 1% 2%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펀드 매니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셌다면 그렇죠. 펀드 인덱스 매니저의 펀드는 이미 펀드 매니저 만들어져 역할이 있는 그렇죠. 별로 상품에 내가 맞습니다. 투자를 하는 거라서 아무래도 롤이 좀 줄잖아. 네. 역할이 줄다 할 일이 보니까 오늘 여러모로 뼈를 때리시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좀 저렴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건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방법은 세 번째는 자산 배분 투자라고 하는 건데 이건 좀 말이 좀 딱딱하죠. 근데 실행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자산이라고 하면 주식, 그렇죠. 채권, 금, 부동산, 원자재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자산을 다양하게 배분해서 투자하고 매년 투자 비율을 이제 조정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답답하시죠? 답하면서 일단 금 모두가 좋아하는 금부터 가볼게요. 이 금이라는 원자재는 금 사셔야 됩니다. 뉴스에서 이 얘기를 듣고 네네. 종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로 금거리 가셔가지고 금을 조금이라도 사놔야 되는데 하는데 사실 이 방법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네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닌데 먼저 자산 배분 투자에 대해서 원리부터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네. 우리가 투자할 때 보면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죠. 그렇죠. 비싸게 사서 쌀 때 팔면 폭망하는 거고. 아우 망하죠. 근데 매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비싼 주식은 더 올라갈 것 같고 떨어진 주식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에 1억, 채권에 1억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시간 좀 지나서 주식은 1억 5천만이 되고 채권은 떨어져서 7천만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주식은 비싸졌잖아요. 네. 비싼 주식을 팔아서 일정 금액을 채권으로 사서 똑같이 1억 2천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러면 쌀 때 사는 방식이 그죠? 돼버리네요.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걸 자동적으로 매년 이렇게 비율대로 하고 그다음 그걸 매년 일정한 비율로 똑같이 5대5면 5대5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 나가는 거죠. 그걸 자산 배분 투자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저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된다라는 개념은 아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는데 그렇죠. 분산 투자를 하고 한쪽이 올라가면은 팔고 다른 한쪽이 저렴할 때 그거를 또 사줘서 그죠. 총액을 맞춰 놓는다는 거죠. 그걸 이런 막 시기를 방법이구나. 맞추는 게 아니라 시간을 딱 정해놓고 네네네. 1년이면 1년에 한 번 딱 이렇게 이제 고정적으로 하는 방법을 이제 자산 배분 투자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 제일 쉬운 방법은 주식과 채권을 5대5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한 번씩 그 비중을 아까 말씀드린 게 조절하면 지난 10년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백테스팅을 해보면 연간 수익률 한 11.75% 이렇게 나와요. 와, 그러면 주식 괜찮죠? 채권이 동시에 오르고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꼭 있죠.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좀 꼭 그렇진 않은데 대부분은 좀 반대로 가죠. 주식 아. 올라가면 채권이 떨어지고 채권이 올라가면 주식들이 반대로 가니까 그런 효과들이 나는 거 가끔씩 일정 시기에는 같이 오르기도 하고 같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